손정민의 양말에서 채취된 토양의 분석 결과가 지난 25일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 흙 성분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25일 손 씨가 숨질 당시 신고 있었던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과 한강 변잔디밭 수면 아래 흙 성분의 비교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강가에서 10m 떨어진 곳 인근의 토양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실종 전 술을 마셨던 잔디밭과 강가에서 5m 떨어진 강변 수중바닥, 10m 떨어진 수중바닥에 흙 등 7곳의 토양을 채취해 손 씨 양말에 붙은 토양과 비교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손 씨의 양말의 흙이 목격자가 지적했던 입수 남성 목격 지점 인근 흙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양말에서 채취된 토양 분석의 결과는 목격자의 말을 뒤집을 만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로 나오는 의혹과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양말 토양 성분의 의혹. 손정민 실종 당일 새벽에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제보자들은 한 남성이 무릎 정도 수심에서 한강을 걸어 들어갔고 수심이 높아지자 평영하듯 수영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손 씨의 양말에서는 한강으로 걸어 들어갔기에 5m, 10m 등 주변 흙이 다 묻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결과는 10m 떨어진 지점의 흙과만 같았습니다. 잔디밭 등 육지에서 채취한 3곳의 토양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고 나머지 수중에서 채취한 3곳과도 토양 성분 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손정민의 양말에서는 잔디밭 등 한강 육지 쪽이나 강변 5m 지점 쪽에 흙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가 실종 전 술을 마셨던 잔디밭 인근의 강변은 7.1m 지점까지는 수심이 50가량이고 10.5m 지점까지는 1.5m다. 이후에는 1.7m로 깊어집니다. 이 때문에 만약 걸어 들어갔다면 이번 양말 성분의 결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목격자의 말대로 걸어 들어갔고 수심이 깊어질 때 수영을 했다면 수심이 낮은 곳에 흙이 주로 묻어 있고 10m 깊이의 흙은 적게 묻어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로써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닌 게 밝혀졌네? 네, 그럼 1m, 3m 흙과는 일치하지 않으니 걸어 들어가진 않는다는 소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10m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설명하면 완벽해. 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 흙은 당연히 한강 흙이지. 그럼 대서양 흙이겠냐? 이에 왜 네이트 메인에 뜨는 거야? 신발이 가죽 팬츠 나르는 모습 기계 메인에 떠야지. 2. 술버릇. 손정민의 유족들이 26일 실족으로 인한 익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날 A4 용지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친구 A씨와 그 가족은 정민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뿐이며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손 씨가 이전에도 과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만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손 씨의 가족은 술에 취하면 잠드는 손 씨의 술버릇 때문에 손 씨가 중앙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2019년 2차례 경찰에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했는데요. 한 번은 집 앞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잠이 들었고 다른 한 번은 집으로 오는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이 일들을 계기로 사고 방지를 위해 손 씨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정민의 술버릇은 취하면 잠이 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술에 취해서 한강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추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민이가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혼자서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어서 부디 의도적으로 감출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손정민의 평소 습관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스스로 한강에 입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평소 수영복 등 장비를 갖추고 안전이 담보된 곳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수영 외에는 즉흥적으로 바다, 강에 들어간 적이 없고 평소 물을 즐기지 않는 성향이라면서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4시 기준 13.3도의 쌀쌀한 날씨에 어두운 한강에 혼자 들어갔다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를 감안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잠을 자는 술버릇이 있고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유족들은 덧붙였습니다. 3. 친구 A씨. 유가족 측은 A씨 측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데에서도 반박하며 중요한 증거들을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당일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의류와 노트북 등을 함께 제출하지 않고 4일이 지난 5월 9일에서야 제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에어팟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실종 당일과 그 다음날 A씨가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며 당일 오전 5시 이후 A가족이 한강에 도착했을 때 행동을 보면 정민이를 찾는 게 아니라 강비탈에서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이 해당 장소 인근에서 어떤 심각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편의점 폐쇄 CCTV회로 영상과 토끼굴 CCTV 영상을 비교해보면 A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이 토끼굴 영상에서는 물에 젖은 상태처럼 늘어나 있다며 집에 귀가하는 모습에선 매우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혹에 대해서는 왜 잠금이 걸려있지 않은 정민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부모에게 부탁해 우리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이어 오전 3시 37분 정민이가 술에 취해 깨우기 어렵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깨워보내고 들어와라 라는 말 외에 아무 조치 없이 끄는 점, 오전 4시 27분 1회 통화를 시도한 것 외에 50분에 귀가하기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입장문에 의하면 정민이가 새벽 시간 한강공원에서 혼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정민이를 찾으러 새벽 2시에 가족 모두가 한강까지 뛰어나올 상황이라면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측은 A씨 측이 정민씨 실종 당일 오전 3시 37분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을 3일간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두 번째 최면 수사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것과 관련해서는 친구의 행방을 찾을 의사 없이 본인의 방어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 측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회피하여 유가족에게 깊고 깊은 상처를 주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유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A 변호인의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사건은 한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유언비어와 추측이 난무하다고는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